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태양광 백팩이 있잖아? 백팩에 달려있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하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 여기 보이는 태양광 벤치도 벤치에 부착된 태양 전지판이 태양광을 모아 전기를 축적해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기기를 공원 같은 데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이 똑똑한 벤치는 스마트폰 충전 가능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말이야. 미래야, 이것도 볼래? 나무의 잎처럼 생긴 태양광 전지 패널이 태양빛을 모아서 전기를 축적해. 그래서 각종 전자기기를 이런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충전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도시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바뀌기도 해. 고양이잖아? 그런데 이건 뭘까? 태양광 도로야. 태양광 도로는 패널이 깔려 있는 곳 어디에서나 태양광을 통한 전기 생산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별도의 차선이나 발광 표지판 사용이 필요하지 않아. 게다가 눈이 내려도 자체 열선으로 눈을 녹여서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대. 사람이나 동물을 미리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세계 최초로 태양 에너지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돈 비행기 솔라 임펄스 2.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솔라 임펄스 2는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등 4개 대륙과 태평양,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총 4만 2,000km를 비행하는데 그 걸린 시간이 505일. 솔라 임펄스 2는 세계 곳곳에 있는 기착지 16곳을 지나는 동안 조종사 피카르는 기름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오염이 없는 청정 기술을 사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바로 입증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솔라 임펄스 2의 날개 상판에는 17,000여 개의 태양전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17,000여 개의 태양전지판이 태양광을 모아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505일 동안 비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한 덕분에 탄소 배출 제로라는 신기록도 세웠죠.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지구 한 바퀴를 비행할 수 있다니. 정말이지, 태양, 너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아주 먼 옛날 그리스의 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시라쿠사 항구를 공격한 로마 제국의 배를 함선을 출항하지도 않고 물리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에 있었답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아주 커다란 거울로 태양빛을 반사시켜 로마 제국의 배를 불태워 버렸던 거죠. 이처럼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여 왔어요.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는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 그림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과 태양, 풍력, 지열 에너지의 총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테라와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테라와트는 컴퓨터 50억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태양 에너지니까 태양 에너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15테라와트인데 태양 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5,700배에 달하는 86,000테라와트. 다시 말해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활용한다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965년 만화가 이정무는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를 예상하여 만화로 그렸는데요.
이 그림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한가운데에 그려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주택입니다. 2020년인 현재 지붕이나 베란다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주택을 흔히 볼 수 있고, 마을 전체가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이 갖추어진 곳도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지붕에도 태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65년 당시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주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전기자동차, 원격 수업 및 원격 화상진료 등 55년 전에 상상한 모습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걸 보면 만화가의 상상력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만화가 이정무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 집을 태양열을 이용하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뜨거운 열과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강렬한 빛이 있죠. 우리는 태양의 뜨거운 열을 태양열, 태양의 강렬한 빛을 태양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문제 하나 낼게요. 왼쪽 자동차와 오른쪽 조리기 중에서 어느 것이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왼쪽이 태양광 발전에 의해 전기를 만들어 달리는 태양광 자동차입니다. 태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광 발전이고 하나는 태양열 발전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양광 발전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태양열 발전은 태양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입니다.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과 태양의 위치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태양열 발전은 태양광 발전보다 발전소 건설이 까다롭고 에너지 효율이나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럽 신재생에너지협회는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중 차지하는 비중이 0.07%에 불과하지만 2040년까지 4,14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이는 같은 기간 바이오 에너지와 소수력 에너지의 성장률이 2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에너지 분야의 최강자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성장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에너지는 어떤 장점들이 있기에 사람들이 태양광 에너지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먼저 햇빛이 있는 곳이라면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모듈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발전소는 설치하는 데 몇 년씩 걸리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미리 제작해둔 태양광판을 이용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태양광 발전 모듈은 설비 수명이 25년에서 30년 이상 보장되며 유지 보수가 쉽고 그에 따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아주 경제적입니다. 게다가 태양광은 탄소 배출 제로, 소음 제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제로인 무공해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는 발전 원가가 높은 편이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 원가 절감 잠재력이 가장 높은 영역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장점 하나, 태양광 에너지는 무한정이고 영구적인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태양광은 언제 어디서든 태양빛만 있으면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활용 사례 하나,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합니다. 보통 햇빛 농사라고 부르는데요. 전기를 수확하여 돈을 받고 파는데 공짜로 햇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활용 사례 두 번째,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에 팔기도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 활용 사례 세 번째, 태양광 가로등에 태양광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가로등의 경우는 낮 시간대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밤 시간대에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 송전선 등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던 섬이나 산골 마을들이 태양광 가로등의 원리를 적용하여 낮 동안은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밤 시간대에 조명을 켜거나 전자기기, 냉난방기기 등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활용 사례 네 번째, 전기 자동차 충전, 스마트폰 충전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나 제품을 충전하는데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용량 79.2kW 피크는 32W 형광등 2475개를 켤 수 있는 에너지이며 소나무 묘목 52그루를 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태양 에너지 중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모두 우리 가까이에 항상 늘 있다 보니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의 고갈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우리는 태양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우리 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함과 동시에 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가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활동지를 안내하겠습니다. 문항 1번입니다. 아래 태양광 드론과 구조형 튜브를 결합시킨 기기의 이름을 지어보고 이 기기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여 자유롭게 써봅시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드론은 완전 충전을 해도 기껏해야 2-30분밖에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거리나 용도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 번 충전으로 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한 드론이 나왔는데요. 수소연료 전지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육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조난자가 생긴다면 수소연료 전지 드론도 조난자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줄 수 있겠지만 연료가 바닥나서 되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만약 구조형 튜브를 장착한 태양광 드론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입니다. 문항 2번입니다. 태양광 에너지와 교통수단을 결합한 미래 녹색 교통수단을 상상해서 그려봅시다. 유인 드론과 수륙 양용 자동차 기기에 어느 위치에 태양 전지판과 모터를 설치하는 것이 태양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위치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해바라기처럼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 전지판의 각도가 조절되도록 설계하면 더 좋겠지요. 먼저 태양광 고속열차 키트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체가 엔진실, 객실, 승무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2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달린 태양 전지판, 톱니와 축, 나사, 양면 스티커, 차체를 장식할 스티커가 있습니다. 태양광 고속열차를 제작하기 전에 차체와 바퀴를 끊어낼 니퍼가 필요하며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그럼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니퍼를 이용하여 차체와 바퀴를 준비해 둡니다. 니퍼를 이용할 때는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다면 톱니가 끼워진 축 P4와 바퀴축 P6에 바퀴를 각각 끼워주세요. 바퀴가 끼워진 축 P4와 P6를 차체 A2의 홈에다 끼웁니다. 먼저 P4를 끼우겠습니다. 톱니 P2와 축 P5, 톱니 P3와 축 P5를 놓고 톱니 P2에 축을 끼워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톱니 P3에도 축을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톱니 P2와 톱니 P3를 차체 앞쪽부터 끼워주시는데요. 차체 앞쪽입니다. 여기가. 차체 앞쪽부터 순서대로 나중에 끼웠던 P3를 먼저 끼워주세요. 끼우고 차체 A1을 윗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태양 전지판을 고정시킵니다. 태양 전지판 위에 부착된 비닐이 보이시죠? 이 비닐을 벗겨냅니다. 또 양면 테이프에 있는 양쪽에 붙어 있는 스티커도 제거해 주세요. 태양 전지판을 차체에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태양 전지판을 차체에 고정시킬 때 태양 전지판과 모터 사이에 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전선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차체를 180도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빨간 전선과 검은색 전선이 보이시죠? 이 전선이 통로 안쪽에서 이렇게 쭉 당겼을 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벌려서 이렇게 나란히 가도록 해주세요. 도구를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차체 A2의 앞부분에 길쭉한 홈이 보이시죠? 이 길쭉한 홈에 이 모터를 끼워주세요. 모터를 끼우셨죠? 그 다음 이 전선이 통로에 걸쳐져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 태양 전지판이 붙어 있는 차체를 빙글빙글 꼬이도록 돌려주세요. 전선이 이렇게 새끼줄처럼
꼬여야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차체 A1과 차체 A2를 이렇게 결합시킨 다음 나사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켜야 됩니다. 나사를 고정시킬 때는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엔진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차체를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엔진실을 꾸미는 스티커는 A와 B입니다. 이 A와 B 스티커를 떼어서 차체를 꾸며주세요. 이번에는 객실을 조립할 차례입니다. 바퀴축 P6 두 개에 바퀴를 각각 끼워주세요. 그런 다음 객실 차체를 가져다가 끼워주세요. 바퀴축을 끼워주세요. 차체에다가. 그런 다음 윗 뚜껑이 되는 차체를 가져다가 결합시킨 다음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사로 차체를 결합시켜 줍니다. 차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이용하여 차체의 양쪽을 꾸며주세요. 이렇게 하여 객실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퀴축 P6 두 개를 가지고 바퀴를 끼워주세요. 차체를 뒤집어서 홈에 바퀴축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승무원실의 차체 윗부분으로 차체 밑부분과 결합시켜야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사로 차체를 단단히 고정시켜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이용하여 승무원실의 양쪽 면을 꾸며주세요. 자, 이렇게 하여 승무원실, 객실, 엔진실이 완성되었습니다. 각각의 차체인 엔진실, 객실, 승무원실을 연결시켜 줍니다. 태양광 고속열차가 완성되었습니다.